기관들의 돈이 되었고 기관들의 자산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비트코인 100K 갔을 때 비트코인 왜 안 샀을까? 난 바보다 자책하다가 비트코인 조금 빠져서 94K 가니까 아싸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말아야지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금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회복력으로 100K에 안착했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50K, 200K 가가지고 뒤늦게 비트코인 50K에 살 수 있었는데 껄껄껄 하다가 200K 가면 꼭대기에 물려서 물량바지가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세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일비하면서 내려버리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자, 최고의 투자 그루인 레이 달리오마저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언급했습니다. 투자의 신인 레이 달리오까지 미국의 부채를 언급하면서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해칭하려면 금과 비트코인, 그 중에 더 우월한 거 뭡니까? 뭐하러 구식금 삽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21세기에는 디지털금이 있다라는 거. 이로써 전설의 투자 그루인 드러켄 밀러부터 폴 투더 존스, 레이 달리오까지 모두가 입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투자의 거장들의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 워렌 버핏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왜 다 같이 입을 모아 비트코인을 언급하는지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빗 솔로몬까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골드만삭스는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투자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왜 다들 입을 모아 비트코인을 얘기할까? 그리고 채굴 시장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떠오르고 있는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은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해서 11,774개 비트코인 매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마라톤 디지털은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고 개인들이 비트코인 2% 3% 위아래 흔들게 하면서 던진 거, 지금 고래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호재가 들렸는데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이자 상징적인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이제 정식으로 진입하고 추가되게 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에 나스닥 100에 들어갔다라는 거, S&P 500 편입도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면 더 많은 수요와 수급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스트래티지는 어떤 자산입니까?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커플링 돼서 가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더 큰 수급으로 상승한다. 비트코인 상승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K 부근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눌려줄 때 고래들은 어떤 선택했습니까?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오히려 이 횡보와 조정 때 어마어마한 물량을 더 샀다. 즉 박앤세일 때 바이더딥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리플 고래들도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서 불장전 마지막 조정이라 생각하고 더 큰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고래들까지 이번 조정을 기회로 더 큰 물량을 매집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 조정 나오고 알트코인 조정 나오니까 이제 큰 조정 시작한다, 큰 눌림 나온다고 다 팔고 떠날 때 고래들은 밑에서 오히려 아싸 하면서 물량을 받고 있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이면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과거의 사이클과 지금은 180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개인들의 사이클이 아니라 ETF가 출시된 이후부터는 이제 기관들의 돈이 되었고 기관들의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는 상승 사이클, 상승 폭도 물론 줄어들지만 고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과거 사이클 2017년, 2022년은 어마어마하게 60%, 70%도 빠졌지만 2024년 같은 경우는 빠져봐야 20%, 30%가 마지노선이라는 거. 올해 1월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어마어마한 기관들의 돈이 들어왔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처럼 하루 오르면 사고 하루 오르면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자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계속 축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과거 2017년, 21년 사이클 때처럼 50%, 70%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 지표
이대로 같은 경우도 과거 2017년 사이클은 굉장히 큰 리스크와 변동성을 가졌다가 2021년 사이클 때 변동성이 또 줄어들었다. 근데 이제 24년 사이클은 변동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100% 올랐다가 70% 빠지고 또 100% 올랐다가 50%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30% 오르면 5% 6% 빠지고 또 30% 오르면 7% 8%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시총 1위 자산인 금의 ETF AUM을 추월했다. 물론 금의 전체 시총을 따라가려면 비트코인도 아직 멀었지만 금 현물 ETF의 AUM을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추월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고래들 부자들은 이미 누가 승자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돈이 섞인 시장에서 금의 시가총액은 17조 달러, 비트코인은 2조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 현물 ETF는 추월했지만 아직 금 시총은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결국 금의 17조 달러 시총을 추월하는 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 기관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여러 주들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국가적인 준비금에 대한 수요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수요가 진짜 들어왔을 때가 끝판왕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동의한 사람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는 부결이 됐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거 뭡니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대중들 같은 경우에 99%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0.5%만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은 모닥불에서부터 시작돼서 번져 나갑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동의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점점 더 이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도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쓰레기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면 결제 채택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하다라고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가 얘기를 해주면서, 왜냐하면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가고 있고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손쉽게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주주들은 내년 연례 회의에서 비트코인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마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 이러한 물결들, 이런 빅테크 비트코인 투자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그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면서 지금 미국이 시장 다 독점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적극적으로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인덱스까지 만들어서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 중국의 쿠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 펀드 광고가 등장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매우 규제가 강하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데 최대의 결제 플랫폼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가 올라왔다라는 거. 조만간 중국의 기환 시기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거래소 코인체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두 번째 거래소가 됐습니다. 한 개는 뭡니까?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일본의 거래소까지 나스닥에 상장되는 움직임, 얼마나 이제 미국 SEC가 암호화폐에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또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대중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낌새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굉장히 친화적인 나라 엘살바도르와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 또한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무려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달러,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돈들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암호화폐 매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 블랙록이 백커로 있는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파트너십을 맺은 사안이 뭡니까?
뭡니까? 바로 서클의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 암호화폐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써 얼마나 USDC가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내러티브가 될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바이낸스가 USDC를 채택한다.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렸고, 이는 더 많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확장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 시총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2025년에 정식 상장까지 예정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서클의 USDC가 확장되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서클이 상장되면 제일 웃게 되는 거는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 블랙록과 피델리티 돌고 돌아서 월가가 해먹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또 하나 참전한 거인 리플 또한 RLUSD를 출시하면서 디파이를 촉진시키고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전쟁에 이런 거인들이 뛰어든다라는 거, 서로서로 경쟁하면은 좋은 건 누굽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 왜냐하면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판을 이들이 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또한 뭡니까? 달러를 토큰화한 디지털한 RWA 섹터입니다. 실제 RWA 섹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시총이 2천억 달러에 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곧 RWA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RWA 시장에서 미국채 토큰화 펀드도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불과 1년 만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RWA 시장, 아마 이번 사이클 내러티브에서 월가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시장이 RWA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RWA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디파이 시장이 성장하는 거고, 디파이가 성장하면 필수적인 거 뭡니까? 오라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이동시키려면 필수적인 게 바로 오라클이다. 근데 오라클의 대장 누굽니까? 바로 체인링크인데, 체인링크는 또 어마어마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와 체인링크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다이아몬드 플랫폼이 온체인 금융을 위한 체인링크 표준을 통합한다 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 토큰화 플랫폼에 체인링크가 정식으로 통합된다라는 소식. 그리고 체인링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시티 파이낸셜 또한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당사는 온체인 데이터와 크로스체인 연결을 위한 표준을 채택하여 체인링크 표준을 채택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기존에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세계 국경 간 결제의 표준인 스위프트와도 토큰화 결제 파일럿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체인링크와 스위프트 파트너십으로 토큰화된 자금 결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사이클에 오라클의 지금 독점, 오라클의 대장인 체인링크도 계속해서 주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한번 흐름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고래들의 월간 보유량 변화는 비트코인이 흔들건 말건 제갈길 가면서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돈만 생기면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잠잠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또한 오늘 다시 위로 튀어오르면서 기관들의 강력한 수요가 다시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번 100K 부근의 횡보와 약간의 눌림에서 가장 큰 매수를 했던 거 누굽니까? 비트코인을 100개 에서 1000개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다는 거, 고래들이 바이더딥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모든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가 매도가 나왔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시장가 매도가 나왔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땠습니까? 좋은 바이더딥, 최고의 눌림목 기회였다라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가 매도가 나와서 공포가 시장을 사로잡을 때 오히려 반대로 공포를 기회로 생각해서 바이더딥 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을 먹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마 2차 사이클 내내 잔잔바리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위기로 판단하실지 기회로 판단하실지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번 사이클 성적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성장과 유동성 흐름 또한, 네트워크 성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고,
있고 유동성도 이번에 약간의 횡보와 조정 동안 유동성이 살짝 빠졌지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동성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패턴 흐름으로 볼 때 크립토 투자자들의 실현 손익 트렌드 시그널을 보면 언제나 이 사이클 과열 구간에서는 베어리시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과거 2017년에 두 번의 베어리시 시그널이 뜨고 시즌이 종료됐고 21년도 두 번의 베어리시 시그널이 뜨고 시즌이 종료됐다. 지금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올해 3월 1차 불장에 베어리시 시그널이 한 번 떴다. 그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있었고 과거의 패턴처럼 두 번 이상의 베어리시 시그널이 뜨고 시즌이 종료된 것을 봤을 때 아직 한 번의 더 강력한 베어리시 시그널이 남아있고 그곳이 어디일지는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사이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번 사이클 끝까지 배 힘 딱 주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